세 번째 시간이 되겠고요. 저는 헬스맘 김미연입니다. 저는 포켓맨 지성필입니다. 자, 선생님 잘 지내셨죠? 잘 지냈습니다. 네. 네. 코로나도 이제 좀 잠잠해지는 것 같고 우리가 예. 이제 그 2차 예방 접종률이 굉장히 그렇죠. 많이 예. 올라가는데요. 위드 코로나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맞아요. 예. 뭐 그렇지만 역시 뭐 여러 가지로 건강에 우려가 그렇죠. 많이 아직까지는, 생겨나고 예. 있고 또 예. 그 이제 집에서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예, 좀 포켓에서 간략하게 요약을 하고 있죠. 저번 시간에 좀 이어서 한번 네네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그 세 번째 시간에서는 이제 손 관리로 손 관리. 척추를 예, 관리한다. 관리한다. 자, 그래서 이 제가 알기로는 손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의 제2의 뇌이기 때문에 예. 이 손 관리만 잘해도 전체적인 몸에 순환이 잘 된다고 하는데 그렇죠. 예. 자, 그렇다면 이제 손 관리로 어떻게 척추를 바로잡을 수 있는지 궁금한데요. 예, 예. 일단은 제가 배경을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면요. 우리 몸에 있는 패턴이 눈하고 손만 쓰는 생활을 하기 때문에 모든 뇌의 정보들을 손으로서 감각으로 느끼면서 사용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의 시야는 항상 밑을 보고 있고, 밑을 본다는 얘기는 척추가 밑으로 당겨진다는 얘기예요. 맞아. 우리가 근무하게 되면 그렇죠. 계속 이렇게 네. 하게 되죠, 아무래도. 어떤 네. 형태로든 우리 몸의 척추는 사실은 꼿꼿이 세우는 게 좋은 건데 누구나 이렇게 로봇처럼 살 수가 없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목 어깨가 아파서 오시기도 하지만 병원에 오면 사실은 이런 환자들이 흔하진 않아요. 손이 아파서 왔다라는 환자들은 많이 없거든요. 네네네. 근데 손이라는 거는 우리가 그만큼 많이 사용하고 감각을 느끼기 때문에 통증이 그렇게 많이 일어나진 않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 몸의 척추를 대변할 수 있는 게 손이기 때문에 네네네. 손의 관리는 사실은 곧 척추 관리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 손이라고 하는 거에 많은 혈자리가 있다고 그렇죠. 제가 알고 네, 있는데요. 네. 일단 이 손에 그런 어떤 부위에 어떤 효과가 있는지 좀 예. 간략하게 간략하게 소개를 설명을 좀 좀 해주시겠어요? 네. 우리 몸의 손은요, 당연히 아시겠지만 다섯 어떻게 손가락이 이렇게? 있죠. 네. 다섯 손가락이 있는데 이 손의 형태를 먼저 보기 전에요. 이 손을 쓰는 어느 정도의 패턴을 아셔야 돼요. 우리가 네네네. 손을 쓸 때는 오른손이 우세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오른손, 왼손 상관없이 우리 몸의 척추는요, 사실은 오른쪽이 밑으로 내려가게 돼 있습니다. 그게 누구나 다 그런가요? 예, 이거는 어떻게 보면 간의 무게와 오른쪽의 폐가 커서 이 장기의 예. 무게 때문에 내려가거든요. 처음 알은 사실인데요. 예, 그렇다고 네네. 해서 우리가 오른쪽을 이렇게 내려서 이렇게 쓰는 사람들이 많이 없어요. 근데 당연히 이 손을 쓰게 되면 무조건 내려서 써야 되죠. 우리가 보통 뭐 그렇죠, 도배를 그렇죠. 하시는 분 아니면 위로 쓸 일이 많이 없습니다. 그렇지, 그렇죠, 그렇죠. 뭐 예. 직업상이라든지 예. 우리가 컴퓨터를 한다던가 모든 예. 이런 일상적인 생활 그렇죠. 자체가 이렇게 내려놓은 예. 상태에서 그렇기 하죠. 때문에 예. 오른쪽은 더 내려가기 때문에 얘가 안쪽으로 이렇게 회전이 돼요. 그래서 이 회전이 된다는 의미는 어깨가 안으로 말린다는 얘기가 됩니다. 여기가 이렇게 예. 되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 몸의 체형 자체가 사실은 우리가 거북목이라는 얘기도 많이 하지만 네. 등이 굳게 됩니다. 네네. 그래서 중요한 건 이 안쪽으로 회전된 거를 바깥쪽으로 빼줄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필요해요. 그러면 자꾸 이렇게 해야 그렇죠. 되겠네요. 스트레칭도 이렇게 네. 하죠. 네네네. 네. 근데 그거를 좀 디테일하게 손의 혈자리를 관리하면서 우리 몸의 척추를 핀다라는 개념, 네네네. 뭐 등을 핀다라는 개념도 같은 개념인데 그런 쪽으로 자극하는 방법이 있어요. 네네네. 그거를 오늘 좀 소개해드리려고 네네. 하는데 네. 일단은 간단하게 네네. 너무 어렵지 않게 몇 가지만 좀 소개를 네네네네. 해드릴게요. 네. 예, 그래서 우리가 흔히 쓰는 이제 지압봉이라든지 이런 괄사봉이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제 굳이 이렇게 프로처럼 쓰지 않으셔도 네. 이 오른손을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왼손은 정확하게 하면 오른쪽과 반대로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은 오른쪽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면 왼쪽은 이렇게 하시는 거다라고 조금 이해가 되시니까 네네네. 제가 오른쪽을 기준으로 한번 선생님 설명을 잘 드릴게요. 보이게 카메라 쪽으로 손을 좀 가까이 하시고. 일단은 네. 제가 손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하면 좋은데 네. 시야가 오늘 방해될까봐 일단 이 손으로 잠깐 설명을 네네. 드릴게요. 이쪽에다가 손 잘 보이게 예. 이렇게 예, 이렇게 잘 나- 이렇게 예, 예, 이렇게 잘 나오네요. 네네. 예. 제가 이게 잡고 있을까요? 네네. 예, 잠깐만요. 이게 오른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근데 네.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렇게 엄지, 검지를 많이 써요. 그리고 나머지 이 약지랑 이 소지는 잘 쓰지 않습니다. 약지랑 이 사지는. 네네. 근데 중요한 건 이 세 가지 손가락이 되게 중요해요. 네네네. 이 세 가지 손가락 때문에 우리가 사실은 틀어지는 거거든요. 척추가. 아, 정말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경혈점이나 모든 포인트를 이 세 가지 손가락에 맞출 필요가 그러니까 있어요. 엄지, 예. 이 그렇죠. 엄지, 검지, 중지까지. 이렇게 세 개. 그리고 인체의 중심이라는 개념으로 따지면 네네. 이 중지가 척추의 중심이라고 또 네네. 오수열이나 수지침에서는 네네네. 또 얘기를 해요. 이게 머리라고 얘기하고 그쵸. 이게 척추라고 네. 얘기를 합니다. 틀린 말은 아닌데 네네. 우리는 이제 혈자리를 이렇게
다 알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네. 어떤 방법의 형태를 알고 하는 게 훨씬 더 네네. 이런 혈자리를 몰라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네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네. 그래서 오른쪽이 있으면 여기 엄지가 이게 두덩이 근육이 있어요. 되게 두껍거든요. 제 손으로 좀 보여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네. 선생님 네, 이쪽 네. 화면 쪽으로. 여기 네네. 이제 이런 근육이 있어요. 여기, 얘가 여기, 그럼 여기? 이렇게 말려서 우리가 칼질을 하건 마우스를 잡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여기. 그러면 얘가 이렇게 가기 때문에 어깨가 말리고 등이 네. 굽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러면 얘가 이런 식으로 좀 펴져야겠죠, 바깥쪽으로. 네. 그래서 얘를 자극을 할 때요, 이런 뭉퉁거린 거에 자극하셔도 되고, 네네. 뭐 이런 거 상관없습니다. 네네. 네, 그거를 가볍게 제가 따라해 볼게요. 엄지를 네. 가볍게 바깥으로 이렇게 좀 빼주세요. 이렇게 바깥. 아 여기를요? 예, 바깥으로. 여기를.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요, 네. 제가 좀 보여드리면 네. 손을 보여드리면 약간 이렇게 돼 있을 때 약간 이걸 바깥으로 빼주시면 좋아요. 이렇게. 자 예, 보이게. 예. 얘가 정확하게 12시 방향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네. 11시 방향으로 올라가면 얘가 더 바깥으로 가는 음. 회전력까지 같이 작용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가 대표적인 근육이긴 한데 아. 이게 중요한 거는 우리가 원숭이랑 좀 틀린 게 하나 있어요. 원숭이는 짚을 때 이렇게 짚거든요. 네. 우리의 인간의 능력 중에서 가장 큰 능력은 엄지를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그쵸. 그거를 이제 오포지션이라고 하는데 네네. 그만큼 섬세한 동작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엄지 근육 자체가 건초염도 많이 오고요. 이게 여기 자체에서 힘줄이나 인대가 많이 늘어나기가 쉬워요. 네네. 근데 이 인대가 늘어났다는 거는 이 엄지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이 엄지를 머리라고도 봅니다. 예, 수지침에서는. 오, 네네. 그러니까 이가 머리가 흔들린다는 얘기는 두통에도 굉장히 좋은 혈자리가 될 수 있어요. 아, 그리고 엄지가? 당연히 네. 많이 누르시는 혈자리죠. 이게 합곡이라는 혈이에요. 소화 안 될 때 보통 여기 그렇죠. 누르지 여기 많이 않나요? 누르고 네네. 이 엄지가 여기가 소화 안 될 때 소상이라는 혈을 우리가 손을 땁니다. 바늘로. 자, 우리가 보통 엄마들이 바늘로, 예. 소화 안 되면 여기 바늘로 그렇죠. 콕 찔러서 예. 피 이렇게 빼고 나오면 조금 네, 빠지죠. 맞아요. 예, 그런 네. 개념으로 엄지라는 개념은 되게 중요한 개념이에요. 네네. 그리고 다음 시간에 바로 이어서 발도 할 텐데 엄지발가락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 그런 네. 의미로. 아. 예, 그래서 이 합곡이라는 혈을 자극을 해줄 때 그냥 이렇게 막 누르지 마시고요. 얘를 조금 더 오른쪽을 기준으로 했을 때 오른쪽을 이렇게 올려주시면 좋아요. 이렇게? 그렇죠. 아니요, 약간 이 방향으로요. 우리 약간의 몸 아, 방향 쪽으로. 이쪽 그렇죠. 방향으로 예, 이렇게? 이렇게 해서 가볍게 놓고 이렇게 가볍게 올려주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막 이렇게 누르거든요. 네네. 예, 보통 지압이라는 개념은 누른다는 개념을 알고 계셔서 그런데 방향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볍게 올려주시면 굉장히 이런 엄청 어깨나 목 쪽이나 여러 가지 관절들이 열리면서 속도 좀 편해지거든요. 자, 여러분들 네. 지금 보셨겠지만 이렇게 올리면 된다고 네, 하는데요. 이렇게 올려주세요. 그리고 이제 엄청 없어도요. 아픈데요? 네네네. 이 엄지손을 위해서 왼쪽 손을 위해서 이렇게? 가볍게 올려주세요. 네네네네. 내리는 네. 거랑 올리는 거랑 그 느낌 차이가 있을 거예요, 분명히. 네네. 예. 네. 그래서 여기랑 뭐 중지도 사실은 되게 중요한 개념인데 그리고 하나 더 팁을 드리자면 네. 이 손가락도 똑같아요. 아까 전에 우리가 안쪽으로 회전해서 문제가 일어난다고 했잖아요. 네. 우리가 이런 패턴을 많이 쓰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 손가락을 가볍게 바깥으로 돌려주셔도 좋아요. 이렇게요? 그렇죠. 이렇게? 바깥으로. 이게 바깥으로 돌려주시면 돼요. 실제로 어느 쪽 손가락을? 일단은 여기 세 개의 손가락에 집중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아. 실제로 이 두 가지 손가락은 잘 돌아가요. 그러네요. 바깥으로. 정말 예, 예, 그러네요. 예, 예. 어머, 근데 신기하네요. 안 돌아가는 손가락은 보통 이 중지- 가운데 안 그쵸, 돌아가요. 얘가 안쪽 회전을 쓰기 때문에. 아. 그래서 얘를 가볍게 돌려주시는 것만도 오. 효과가 있는데 여기서 주의할 사항이 하나 있는데요. 얘를 돌리실 때 이렇게 돌리시면 안 돼요. 네. 얘를 집중하는 등. 네. 항상 피고, 등을 피고 척추를 피고. 피면 그때서야 얘가 안 돌아가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아, 여러분들 한번 네. 따라해 보세요. 네, 제가 가볍게, 해보니까 가볍게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이 두 개는 예, 잘 예. 돌아가는데요. 이 중지, 예, 검지는 검지 안 돌아가게 돼 잘 안 있어요. 돌아가네요. 예. 그러니까 자세를 똑바로 한 상태에서 이렇게 바깥으로. 아, 네네. 얘를 돌린다는 거는 큰 이미지로 봤을 때는 얘를 핀다는 얘기가 된다는 거예요. 아, 예. 그렇군요. 그래서 손가락 관리는 사실은 전체적으로 네네네네. 우리 몸을 좀 핀다. 그리고 뭐 척추를 전체적으로 늘린다는 개념에 여기 다 모든 혈자리가 있습니다. 네네네네. 그래서 대표적인 거로 두 개를 소개해 드렸지만 네네. 모든 원리가 이 검지, 엄지, 검지, 중지 네네. 사이에서 모든 이 라인 개념을 다 올려주시면 돼요. 아, 예, 이렇게 가볍게. 올려준다는 것이 지금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약간 이 방향으로 올려주시면 돼요. 약간 이 방향이 있죠. 얘가 바깥으로 나가야 되니까 우리 네네. 항상 이렇게 쓰니까 네. 이 방향. 이쪽 방향으로 예, 예. 네네네. 그런 식으로 좀 작을 해주면 좋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을 네네네. 드리자면요. 이거는 조금 더 어렵지만 되게 효과가 좋아요. 네네. 예, 그래서 저도 이 따라해 손끝 볼게요. 있죠? 네. 이 말다운 관절의 손끝을 이게 충이라는 여기요? 활자리인데 여기? 예, 네. 손끝을 그러니까 우리 몸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지렛대 원리로 얘기하면요. 끝을 자극하는 게 훨씬 더 좋은 효과가 있어요. 예,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얘가 끝을 올리면 얘가 다 올라가죠. 근데 여기서만 얘가 올리면 여기만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끝을 자극하는 게 되게 좋아요. 그래서 이 지압봉이나 이 지압봉이 없어도 둥근한 볼펜 같은 거 하나 네네. 있을 겁니다. 그거를 둥근한 쪽을 면을 대고
요거는 제가 좀 이렇게 할게요. 지금 잘 네. 안 보이니까 이거는 자, 지금 네. 교수님 통해서 좀 네네. 해보겠습니다. 그럼 얘를 가볍게 이렇게 바깥쪽으로 롤링해주면 좋아요. 아이고 아파라. 예, 네. 이렇게 하면 좌우로? 모든 말단관절이나 말초신경들이 위로 자극이 되거든요. 네. 그러면 얘가 어떤 점이 좋나요? 이거는 전체적으로 이 자체 신경의 자극선을 다 자극하는 게 때문에 림프의 혈액 순환도 좋고요. 림프. 손발 부을 때 네네. 실제로 우리가 긴장할 때 손에 네네. 땀이 난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긴장하거나 우울 그런 통증 약간 얘가 수고름 심포경이라고 해서 네네네. 약간 이 마음속에 있는 폐까지 얘가 움직여요. 폐는 슬픔을 또 의미하거든요. 네네네네. 그래서 일단 긴장했을 때 긴장한다는 거는 우리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교감신경에 의해서 혈압 자체가 조절이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네네네. 그러면 이런 개념으로 같이 움직여주시면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뻣뻣하거나 손이 아침에 일어났을 때 조조강직이라서 뻣뻣했을 때 하시는 데 되게 좋아요. 이거는 그냥 사무실에서 네네네. 그냥 볼펜 갖다가 이렇게 너무 쉽게 할 수 있는 건데요. 문질러주시면 좋아요. 네, 이거는 그러면 오른쪽을 이렇게 해도 왼쪽은 약간 안쪽 방향으로 해주시면 돼요. 안쪽 방향. 이거랑 이제 반대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들 그럼 팁 잘 들으셨죠? 우리가 사무실에서 이렇게 종일 근무를 네. 하면서 이제 스트레스가 많이 쌓이거나 몸이 뻣뻣하거나 순환이 좀 안 된다고 했을 때 지금 여기를 이렇게 하면은 볼펜 같은 것으로 맞아요. 이렇게 지금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순환이 잘 돼요. 림프 잘 아시죠? 림프 같은 데에 이게 노폐물이 쌓이게 그렇죠. 되면 네. 이게 순환이 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네, 있는데 맞습니다. 그거를 이렇게 자극해 줄 수 있는 예. 팁이 될 수가 있겠네요. 예.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손 관련한 그 혈자리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예. 보통 병원에서 하는 그 치료 방법 같은 거는 뭐가 손을 있나요? 치료한다는 개념은 많이 있지는 않고요. 네. 예전에는 이제 이 파라핀이나 이런 그렇죠. 류마티스 쪽으로 이제 맞아요, 전문화해서 맞아요. 하는 네네. 병원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조금 더 이제 정보들이 많아지고 환자분들이 이제 많은 이야기를 듣고 오시다 보니까 네네. 손이 결국에는 이 척추에서 내려가는 림프가 막혀서 손이 붓고 그쵸. 뭐 목 디스크가 있으면 손이 저리다라는 것도 잘 알고 예, 있는 예, 것처럼 예. 이 하나의 길이 하나의 확보가 안 되니까 손이 안 좋다라는 걸 전신적인 그러니까 관점에서 결국은 끝까지 그렇죠. 피가 혈액이 안 그렇죠. 간다는 전신적인 얘기시죠? 관점에서 이해를 하기 때문에 결국엔 손만 치료하는 경우는 많이 없습니다. 병원에서는 요즘에. 네, 예. 그랬네요. 이게 타박상이나 뭐 사고가 네네네네. 아니면 네네. 손만 치료하는 경우가 많이 없어요. 자, 하여튼 그래서 이 그 심장에서 가장 멀리 있는 그렇죠. 말초관절이라고 곳까지 하죠. 혈액이 네. 잘 갈 수 있도록 관리를 잘 하는 것이 그렇죠. 중요한 것 같네요. 맞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번 그 3탄에서는 우리가 손 관리로 이런 척추나 몸의 그런 어떤 전체적인 그런 컨디션 관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포켓맨에게 듣도록 해서 여러분들 한번 오늘 내용 집에 가서 이렇게 그 볼펜 이용하셔서 이렇게 갈사본 같은 거 있으시면 더 좋고요. 만약에 없으면 이제 사무실에 있는 그 볼펜으로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선생님 감사하고요. 네. 우리가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발 관리 한번 네. 살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 4탄에서는 발 관리로 발 관리. 골반을 그렇죠. 뭐 잘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이 발이라고 하는 그 우리 신체 부위는 모든 체중을 다 받고 있고 그렇죠. 마지막에. 제일 신체 중에서 바쁜 그런 바쁜. 기관이죠.